앞으로 조금이라도 일본의 대응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올림픽 반대의 선봉장이 될 것. 일본의 도쿄 스포츠가 한국 미디어가 한일전으로부터 시작해 일본의 올림픽에 대해 비판했던 것을 두고 이런 논평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처음 이 논평을 봤을 당시에는 잘하네 라고 생각했지만 애석하게도 우리가 도쿄올림픽 반대의 선봉장에 설 일은 이제 없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은커녕 자국이 국가 대위기에 봉착하여 처참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로이터 통신과 미국의 블룸버그,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 등은 일제히 대한민국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한국이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이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정부가 부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수출 주도의 회복이 확대되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그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팬데믹 확진자 수와 사망자가 훨씬 적다는 것과 엄격한 봉쇄를 피하면서 감염 수치의 증가 및 감소에 따른 제한의 유연성을 가졌던 부분을 짚었는데요. 반면 일본의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를 산케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도요타와 함께 일본을 상징하는 기업인 소니가 일본을 이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사는 팬데믹 확대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 게임 산업은 최고의 수요를 맡고 있지만 조용한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소니그룹은 일본 이탈을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요. 더 정확히는 소니의 자랑 PS5와 재팬 스튜디오의 일본 이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일본인들의 구매력 저하를 꼽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이 끊임없이 가난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구매력이 계속 저하되다 보니 일본 기업조차 탈일본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게임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기사는 한때 세계 시장에서 잘 나갔던 일본의 스마트폰 산업이 갈라파고스라 불리는 일본의 특수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무너졌기에 이와 같은 상황을 우려한 소니의 행보는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서 이것은 일본의 국제적인 존재감 저하를 상징하는 요소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난 것이죠. 일본 게임 산업의 일본 이탈이라. 나라 사랑이 지극한 산케이가 걱정할 만합니다. 근데 지금 이건 게임 산업 혹은 경제적인 부분이지만 이보다 더 난리가 난 부분은 일본의 국가적인 대위기가 현실화되었다는 것인데요. 마그마그 뉴스는 일본은 현재 올림픽은커녕 국가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에도 속수무책인 일본 정부로 인해 침몰 중인 일본이라 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4도부 현에 비상사태 선언이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기사는 이 상황에 어떤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는 스가 총리를 통렬하게 비판했는데요. 확진자가 하루 1만 명 이상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일 상황임에도 모든 포커스를 올림픽 개최에 맞추고 있는 일본 정부의 문제를 꼬집고 있는 기사는 강력한 변이를 막기 위해서는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의 백신을 특례 승인하여 국민의 백신 접종률을 올려 이 위기에 대응해야 함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며 현재 도쿄의 1일 확진자가 2,000명이고 사망자도 그에 맞춰 상승하는 본격적인 제4파를 맞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본이 세계적 기준으로 본다면 확진자가 적다고 주장하지도 못하게 되며 이젠 정말 도시 봉쇄까지 요구되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진짜 올림픽을 할 생각인가 기사는 묻고 있는 것인데요. 영국의 존슨 총리가 올림픽 개최를 돕기 위해 강력히 지원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일본에 공급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거절한 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올림픽 중단을 선언해야 하며 만약 개최하게 된다면 세계로 감염을 확산시키는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기사는 현재 의료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간호사들을 올림픽에 차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리테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간호협회에 간호사 500명을 동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데요. 그리고 이는 일본이 지금 자국의 팬데믹도 감당 못하는데 올림픽 때문에 간호사를 빼앗기게 된다면 의료 붕괴 상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올림픽으로 인해 대규모 의료 붕괴가 일어나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도 도쿄올림픽을 치를 가치가 있는 것인가 되묻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사의 주장이 과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악시오스는 일본이 올림픽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일본 집권당의 최고 권력자인 니카이 간사장이 올림픽 중단 옵션을 언급한 점과 올림픽 성화봉송이 완전히 금지될 예정인 점, 아울러
아울러 백신 접종이 지연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들어 올림픽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사이더 역시 일본이 지금 하루 평균 5,000명의 확진자를 기록 중인 점과 일본의 백신 예방 접종률이 2%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위험에 처해 있다 보도 중입니다. 일본 아사히 아에라는 이에 더해 일본이 만약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는데요. 해외에서의 유입 차단을 방지하기 위한 최전선에 서 있는 검역관에 따르면 유럽과 남미 등 29개국에서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데 올림픽 관계자들 입국을 음성 판정 증명으로 시행한다고 해도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음성이라고 확인을 받는다고 해도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국가도 있고 일본은 입국 후 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것이죠. 즉 본격적인 각국의 올림픽 관계자들이 일본 입국을 하게 되면 일본은 제4파를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진원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몰리다 보니 전 오사카시 시장 하시모토 토오루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며 한국의 방식을 차용한 법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요. 그는 확진자의 스마트폰이나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통해 동선을 조사하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접촉자를 찾아내 검사를 강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한국과 중국의 방식이며 이를 일본은 허용할 수 있는가라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거도 없이 비상사태로 영업정지를 하라는 권리 제한을 할 정도라면 동선을 추적해 PCR 검사를 강요받는 것도 어쩔 수 없으며 마스크의 의무화, 노상음주 금지, 실내업장의 환기 기준 강화 및 인원 제한, 의료 명령 등을 취하는 것이 부조리한 영업정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데요. 아울러 이번 팬데믹이 아니라도 다른 전염병은 또 올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 유사시 국민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국회에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미국에서도 제한을 부과한 바 있다. 그들은 같은 민주주의 진영이지만 개인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왜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형성되는지 모르겠다. 늦었다. 너무 늦었다. 지금 도입하면 올림픽은 무리다. 초기에 강제력을 가진 법률을 확립했어야 했다. 좀 더 IT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인정보가 문제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자의 개인정보는 아무 가치도 없다. 개인 권리의 제한은 힘들 것이다. 유효한 것이 틀림없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할 것이다. 내용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사례라고 부정하면 놈들과 같다. 효과가 있다면 한국과 중국 방식이라도 따라하면 좋다.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평소 같으면 공산국가인 중국과 한국을 구태여 묶어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 절대 저들의 방식은 따라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이 일본인데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끼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주권자가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교토 세이카 대학 전임 강사 시라이 사토시와 하버 비즈니스 온라인의 인터뷰는 주목할 만한데요.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사이에서 아베 전 정권과 스가 정권의 팬데믹 대책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으나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거나 시위를 벌이거나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저서 주권자가 없는 나라의 제목과 같이 일본에는 말 그대로 주권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의 기본적인 수단은 투표이기에 투표율 저하는 큰 위기라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일본의 역사라는 것인데요. 이런 일이 횡행할 수 있는 것도 일본의 유권자들이 어느 정당과 후보자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본 사회의 본연의 자세가 그렇다는 것인데요. 일본은 이런 주권을 확립해 나가는 대신 독특한 국가관과 사회관으로 가족 국가론이라는 점을 들며 누구의 일탈이나 특별한 행동에 극도로 편협한 시각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 사회가 더욱 억압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의 국민성 자체가 주권이라는 개념을 상실한 지 오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한 지점들이 있음에도 그냥 넘어가는 일본인들을 보며 진짜 놀랍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있어 주권이 없는 민주주의, 참 말 자체도 이상하죠.
않지만 그게 일본의 민주주의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허나 마이니치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일본인들은 스가 정권의 첫 국정선거에서 투표로 자민당을 심판한 상태이고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올림픽이라는 부분으로 크게 놓치고 있어 늘 그렇듯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는 못할 분위기 같은데요. 어쩌면 이번 팬데믹은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변화를 시도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일본인들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내뱉지 않을 한국의 방식이라도 무조건 하자고 나올 정도로 현재 일본은 심각한 상황이죠. 그럴 능력도 안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한국의 방역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를 흉내라도 내지 않으면 일본인들의 분노는 일본 권력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폭풍 전야에 도달해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